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4번째 거의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새벽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아직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업무시설의 B형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 건물에 대해서 또 이제 R형, 이번 24년도 중에 R형을 추가를 많이 했다 했죠. 동일 건물에 대해서 R형을 설계를 하고, 또 동일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추가를 해서 설계해 두면 거기에 대한 또 R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형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전에 지구 음향장치 및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이랬죠. 요런 내용이 비상방송 설비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이 내용을 이제 도입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선의 내용이 우왕좌왕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거의 시중의 책이나 학원가에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려면은 각 층별로 이렇게 이제 벨선이 이선씩 올라가야 되겠죠. 이 중에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층에는 고스란히 선이 살아있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설치 경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요런 이제 단락 보장시, 여기 단락 보장시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차단기죠. 차단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불이 났다면은 여기 차단기입니다. 쇼트가 발생했다면은 차단돼 가지고 여기서 이 이후에는 차단이 돼 버리고 나머지 층들에서는 고스란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그 층의 단락 합선이 되면은 차단을 시킵니다. 이 차단기가 전기를 차단시키면서 이 층만, 화재가 난 층만 차단되고 다른 층은 고스란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예전과 같이 하나의 공통선을 이렇게 각 층별로 쓰고 지구수만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예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각 층별로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는 조건이고, 그리고 설계나 현장에서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인건비나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좀만 이 차단기를 설치해버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형 건물이니까 일제경보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발화층, 상층 경보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내용이 화재안전 기준이 바뀌죠. 2층 이상에 발화됐을 때는 발화층 직상사계층, 이 발화층 직상층에서 이렇게 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바뀌었다 해서 회로 배선이 발화층 직상층과 발화층 직상사계층과의 회로 배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발화층만 그림 없네요. 층별로 이제 경용선을, 그러니까 층별로 경용선을 한 선씩 더 하면서
직상층, 발화층 직상층을 울리느냐, 발화층 직사계층을 울리느냐는 수신기에서 그 기능을 할 뿐이죠. 수신기에서 3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3층과 직상사계층 4, 5, 6, 7 직상사계층이 이렇게 울리도록 수신기에서 그 기능이 되게 이미 그 메모리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발화층 직상층에서 이렇게 직상사계층으로 바뀌었다 해서 회로 배선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제경보 방식이 전화선만 없어지고 예전과 동일하다 했죠. 벨, 시각경보 표시등, 벨 표시등 공동, 응답 회로 공동, 이 전화선만 빠지고 이 시각경보기가 있으니까 7선이 됐죠. 시각경보기가 없으면 6선인데 여기서 그 2층 이상에 발화했을 때는 발화층 직상층 방식의 구분경보 방식이 근무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7선에서 각 층별로 벨선이 한 선씩 추가가 되니까 9, 11, 15, 17,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발화층 상층 경보 방식 직상층이 아닙니다. 상층 경보 방식도 예전의 2, 3년 전의 우리 회로 배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화선만 빠졌지. 그러니까 혼돈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통도라든지 그러니까 개정전과 동일하고 전화선만 빠진 겁니다. 단락보호 장치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러면 각 층의 평면도,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 강의를 듣는 설계자 분들이라면 여기에 1 IX 2.5 7 이런 내용만 쓰고 계시죠. 근데 이 내용을 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추가를 해서 이 표를 하나 더 해놓으면은 아주 눈에 딱 들어오죠. 아, 이게 이제 설계가 회로가 하나씩 늘어나고 한 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칠 때 이 번호별로 이제 해선을 이 숫자를 계산하려면은 여백에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바로 확인 사살까지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특히 설계도서에도 이것만이 아니고 이까지 표현하면서 이 표까지 만들면은 정말 아주 막 똑부러지는 설계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설계도서에 있은 게 아니고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 설계도서는 기존에 있는 도면이고 이건 제가 설계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등과 회로는 공통선 1선을 하며, 이거는 이제 2, 3년 전에 기준이 바뀌면서 혼돈이 되니까 이야기했지, 예전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공통선이 두 개죠. 벨, 표시등 공통, 그리고 회로 공통. 이래가지고 저는 7선, 전화선 포함해서 7선이었는데 전화선 변경이 6선이었죠. 그리고 이 건물은 시각경보기가 있으니까 7선이 된 거죠. 그러면 자, 이 부분
6층과 5층, 6층과 5층의 이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6층이고 5층이죠. 그러면 1은 제일 위층이니까 이 지금 엘리베이터 기계식으로 계단실은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몇 층에 갔는가 하면은 여기 6, 5, 4, 3층 반신기로 엘리베이터 기계식과 건상기식 저기 3개죠.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층은 기본 7선입니다. 시각경 무게가 있으니까 6선에서 플러스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수만 늘어나는 경우가 8선.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풀어선 거죠. 그리고 달래보 장치를 설치하므로 각 층별 경종선 2선이나 시각경 무게 2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만약에 달래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화재로 인하여 그 지구 음향장치 및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일어났으면 여기 지구 음향장치는 이겁니다. 경종선과 시각경보기입니다. 시각경보기도 지구 음향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각 층별로 이 달러보호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각 층별로 배선 2선, 시각경보기 2선 그러면 선이 엄청 늘어나겠죠. 각 층별로 4선씩 벨 2선 시각경보기, 벨 2선 시각경보기 2선 이렇게 4선씩 늘죠. 그런 걸 이제 번거로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달러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실제 설계나 현장의 공사에서는 모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바보죠. 이렇게 차단기만 조금만 설치하면 되는데 외선을 건물의 전체를 그래 설치할 필요 없는 거죠. 다음은 자 이 부분입니다. 3층과 2층, 3층과 2층의 이 4번과 5번의 내용입니다. 4번과 5번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각 층별 평면도에 이렇게 이제 설계자들이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하라고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벨, 시각경보기 표시등, 공통, 회로가 6입니다. 회로 6이라는 거 한번 써볼까요? 자, 회로가 6이라는 건 종단장을 쓰면 되겠죠. 하나, 둘, 셋, 3개죠. 그럼 6입니다. 여기는 밑에, 5번은 7이고, 그죠? 이 종단장 한 개가 하나의 경계구역이고, 하나의 회로죠. 다음에는 또 개통도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게 2개를 설치하면 하나는 그겁니다. 시각경보기 전원반입니다. 근데 요즘 생산되는 수신기에 시각경보기의 전원반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수신기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워낙 이제 전력 소비가 많이 되죠. 아주 강력한 불빛으로 이제 번쩍이니까 전력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별도의 전원반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수신기가 그렇게 시각경보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했을 때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층 반신기와
6은 6이죠. 6은 이제 제일 밑에 층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총 회로선이 하나, 둘, 세 개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8선이면은 이게 이제 그 공통선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7선이 추가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계를 할 때 시각경보기가 설치되는 건물은 시각경보기를 이런 도시기구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방청량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구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청량 고시에 누락된 도시기구가 정해지지 않는 그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구가 정해져 있는 청량 고시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설계도면에 그려야 됩니다. 음연이 있는데 시각경보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반칙하지 않습니다. 있는 도시기호는 당연히 청량고시 도시기호로 설계도면에 그리고 없는 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계자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만듭니다. 이 소방청에서도 만약에 이제 소방청에서도 없는 도시기호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도시기호가 50년 전의 도시기호인데 그대로 손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기호가 지금 없는 도시기호가 수없이 많아요. 자탄만이 아니고 가스개 설비, 스프링클러, 펌프실 많이 있습니다. 자, 1층 평면도의 이 부분의 확대가 이거죠. 네, 1층 평면도입니다. 자, 이제 도면 보는 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건 유도등이죠. 유도등이. 이 유도등 전선과 전선이 위층으로 상승한다는 표기입니다. 이건 이제 하강한다는 표시고, 아래층으로 연결된다. 위층으로 연결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신기가 1층이니까 뭐 아래층으로 갈 층이 없죠. 2층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발신기 전선이 전선관에 들어가면 전선관이 위층으로 상승하여 연결된다는 이 화살표는 상승, 위층과 연결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신기고 시각경보기 전원반이고, 여기도 이제 시각경보기죠. 시각경보기가 연결이 되고, 이 또 시각경보기가 수신기와 연결이 되고, 여기는 보이세요. 수신기와 시각경보기 전원반의 전선이 들어가면 위층으로 상승하여 연결. 여기 선이 이제 상승한다는 표기입니다. 다음에는 2층과 5층은 이제 도면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층부터 5층은 평면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감지기 배선의 설계. 감지기가 이제 이건 도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두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죠. 그러면 감지기가 발신기에서 감지기 1감지기로 해가 2, 3, 4, 5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5, 2감지기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번호를 추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피난기구는 이렇게 이제 이 건물에 각 층별로 이제 이 피난기구를 동일 직선상에 하면서 내려오면서 아래층의 완강기를 타는 사람이 또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이제 2층에 창이 2개다. 창이 2개면은 말입니다. 2층에 하고 또 밑에 층에는 2층에 하고
또 여기도 2층에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타고 내려온 사람이 2층에서 같이 부딪히겠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분산해서 하라, 이 내용이죠. 6층 감지기. 6층은 이제 3, 4, 5층과 다르게 이제 도면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6층에도 이렇게 감지기의 설계가 송배전식으로 감지기 연결을 한다는 벽이고, 피난기구, 보일러실에는 자동 확산수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 설치 개수도 개선을 하고, 옥상층은 자, 이 계단실에 옥상층은 아무도 감지기나 없죠. 옥탑층에 옥탑층에 계단 감지기고 엘리베이터 기실 감지기가 있죠. 이 감지기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실 감지기는 어떻게 번거롭게 여기 바로 연결하면 그 선이 깨들겠죠. 공사도 쉽게 하고. 계단실 감지기는 지금 이 계단실 감지기와 이 계단실 감지기가 하나의 경계구역입니다.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위에 내려오면서 3층에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기실 감지기가 계단실 감지기와 같이 내려올 이유는 없습니다. 가까운데 연결을 하고 여기에 종단장 2개를 하고 여기도 종단장 2개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의 이제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현장 해본 사람은 도면이 이렇게 나오도 설계자한테 공사를 이렇게 해버리고 설계자한테 도면을 바꾸라. 안 그러면 이제 도면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 뭐 중복해버립니다. 뭐 현장에는 이런 게 다반사입니다. 도면하고 다르게 쉽게 공사를 이렇게 해버리고 마무리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이 그렇게 합니다. 자,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